안녕하세요. 오늘은 16번째 날이고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는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선택 위젯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사람 이름, 그러니까 고객 리스트를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 명의 고객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홍길동이니 뭐 김머시기, 이머시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개의 아이템이 있으면 고객의 이름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해서 선택 위젯이에요. 단순히. 굉장히 단순하죠. 네. 근데 이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선택 위젯이에요. 여러 개 아이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요. 근데 그것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달력 모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달력 모양, 월별 캘린더라고 하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1일부터 시작해서 29일, 30일, 31일 뭐 이렇게 여러 개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날짜에 내가 일정 관리해서 일정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날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선택 위젯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콤보 박스라고 다른 데서 얘기를 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래에 화살표가 있으면 그걸 딱 누르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선택된 항목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택 위젯이라고 합니다. 선택 위젯이 뭐라고요? 여러 개의 아이템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근데 이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이 어떤 건지 만약에 여러분이 자바를 해보셨다라고 하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는데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주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근데 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만약에 일반적인 다른 언어에서는 리스트 뷰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고객의 이름을 만약에 문자열의 배열로 했다라고 하면 이 리스트 뷰를 나타내는 만약에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면 거기에 set 데이터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세팅을 하겠죠? 그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죠? 객체 지향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건 단순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선택 위젯인데요.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뷰가 보여지는 영역만 할당을 받고요. 이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 실체가 누구냐면 어댑터라고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댑터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도 관리하고 데이터는 뭐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고객의 문자열의 배열로 해서 고객 데이터로 만들어 놨다면 그거를 이 리스트 뷰에다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 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댑터에다가 설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댑터에서 실제 이 리스트 뷰라고 하는데 보여질 각각의 아이템의 모양을 직접 얘가 만들어줘요. 그럼 아이템이라고 하는 모양이 뭐예요? 안드로이드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을 뷰라고 정의를 한다 그랬죠? 모든 구성 요소를. 그러면 이 뷰라고 하는 거가 모양을 결정할 텐데요. 이 모양을 이 리스트 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댑터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선택 위젯 중에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어댑터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 어댑터가 데이터도 관리하면서 동시에 화면에 보여질 것도 얘가 만들어주게 되죠. 자, 그게 어댑터라고 하는 거고요.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거, 왜 굳이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선택 위젯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하고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하는데 이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어댑터가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화면에 보여질 뷰를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조금 처음에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뷰는 얘기했었지만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뷰 중에 하나입니다.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위젯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앱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 MyList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2.2 플랫폼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org android town.mylist라고 패키지 이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List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자, 리소스 밑에 레이아웃 밑에 main.xml로 가보면 텍스트 뷰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 뷰 아래쪽에, 자, 이 텍스트 뷰는 한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텍스트 뷰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리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자, 요거는 텍스트에다가는 리스트 뷰를 보여줍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나 그냥 붙여보도록 하죠. 그냥 놔두긴 그러니까요. 이렇게 텍스트를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텍스트 뷰라고 하는 태그 이름을 리스트 뷰라고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전체 화면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전체 화면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니까 하이트 값을 fill parent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텍스트는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리스트 뷰가 코드상에서 참조가 돼야 될 테니까요. id 값을 한번 넣어보자. 안드로이드 id는 at plus id 해서 list라고 하는 변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d 값이죠. 자, 이거를 자바 소스에서 확인하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는 이렇게 태그 이름을 그냥 리스트 뷰로만 바꿔도 리스트가 추가가 된 거예요. 리스트. 근데 이거는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가 보여질,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보여질 일종의 영역을 할당을 받은 거죠. 텍스트 뷰 아래에 예, 나머지 화면 영역을 전부 다 채워라라고 하는 형태로 할당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스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저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리스트 뷰를 객체를 똑같이 참조하면 되겠죠?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두고 참조를 하는데 리스트 뷰로 캐스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find view by id로 참조를 해서 r.id.list라고 참조를 하겠네요.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빨간 줄을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하나 참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리스트라고 하는 거 실제 리스트는 뭐예요?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손으로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 위젯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쓴다 그랬죠. 자, 어댑터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댑터 여기 onCreate 바깥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렇게 누르면 어떤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죠. 클래스라고 해서 자, myAdapter라고 해서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선택 위젯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에 쓰라고 해서 베이스 어댑터라고 해서 정의가 된 게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myAdapter extends base adapter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면 베이스 어댑터가 임포트가 되니까 빨간 줄이 없어지죠. 자, 그리고 myAdapter라고 빨간 줄이 되어 있는 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올려놓고 보시면 이 아래쪽에 add an implemented method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걸 눌러보겠어요. 자, 그랬더니 필수적으로 필요한 메소드들이 자동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댑터가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선택 위젯은 어댑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어댑터라고 하는 게 이 리스트 뷰에서 선택 위젯에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리스트 뷰에서 보여줘야 될 뷰도 얘가 만들어준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일단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한번 이 안에다 그냥 바로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 안에서 자, 데이터를 문자열에 예를 들면 배열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고객의 이름이라고 하면 names라고 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초기에 만들어줄 때 이 중괄호를 넣어가지고 예, 문자열의 배열을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우리가 고객의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잘 아는 그런 이름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소녀시대 잘 알죠? 네, 그 다음에 카라 예, 연예인 이름이네요. B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시크릿 예,
이런 그 연예인들만 넣으면 좀 그러니까요. 홍길동, 홍현현, 예, 그다음에 실제 사람 이름인 것처럼 예, 김지수, 예, 김진숙, 예, 이런 형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객의 이름 또는 사람의 이름을 문자열의 배열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나오는 메소드, 첫 번째 자동으로 추가된 함수는 getCoun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어댑터가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서 아이템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을 지금 이름으로 추가를 한 건데요. 그 이름의 길이값이 되겠죠. names의 length라고 하는 값을 주면 됩니다. 두 번째, get item이라고 하면 이 아이템은 들어간 게 뭐냐면 positi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자, positi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인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position이라고 하는 값이 인덱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중에서 아이템 0번째 아이템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names에서 position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예,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이 리턴이 되겠죠. 오브젝트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et item id라고 하는 거, 자, id 값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인덱스하고 똑같은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osition을 그냥 리턴을 해주게 이렇게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뷰가 getVie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댑터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 데이터에서 하나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각각의 아이템. 그럼 이 하나의 아이템을 보여줄 뷰를 얘가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넘어오는 거는 인덱스 값이고요. 두 번째 넘어오는 거는 convert view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parent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자동으로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각각의 이름이 파라미터 이름이 지금 다른 걸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걸 제가 이렇게 작은 원래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커멘트 부분을 없앤 다음에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각각의 아이템이 보여질 뷰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그러면 그 뷰가 리스트 뷰에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 이름을 또는 고객의 이름을 만약에 텍스트 형태로 리스트 뷰에 추가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뷰가 리턴이 돼야 될까요? 네, 텍스트 뷰겠죠. 지금까지 한 게 가장 쉬운 게 텍스트 뷰였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 뷰를 하나 직접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텍스트 뷰라고 해서 small text로 하고는 new text view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컨텍스트가 넘어가야 되니까 this라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알파벳 O 눌러보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this는 뭐예요? 네, 어댑터가 되니까 디스가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액티비티를 집어넣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get application context 액티비티에 정의되어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이 액티비티에서 참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가 넘어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라고 하는 데다가 실제 글자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set 텍스트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질 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몇 번째 아이템인지를 알아야 그 중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텍스트 뷰에다가 설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set 텍스트에서 마찬가지 위에서 봤던 것처럼 names에 position을 해주면 만약에 첫 번째 아이템은 인덱스가 0이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0이라고 하는 값이 넘으면 0으로 해서 소녀시대라고 하는 게 이 텍스트 뷰에 세팅이 되겠죠. 두 번째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넘으면 names에 카라라고 하는 게 텍스트 뷰에 세팅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텍스트 뷰가 리스트에 보여질 하나의 아이템으로 리턴이 되는 거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리턴으로 텍스트 객체를 리턴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요게 어댑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어댑터라고 볼 수 있고요. 베이스 어댑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메소드 4개에 대해서 같이 해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어댑터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뷰를 리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getView라고 하는 메소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댑터라고 하는 걸 직접 클래스로 정의했으니까 이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 객체를 만들어 봐야겠죠? 인스턴스를. 그러면 my adapter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어댑터는 new my adapter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어댑터 객체가 있으면 리스트에다가 점 해보면 set adapte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만든 요 어댑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댑터를 이용해서 리스트 뷰에다가 데이터를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한번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해서 실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 보니까 리스트 뷰를 보여줍니다는 원래 있던 텍스트 뷰에 글자를 세팅을 해준 거고요. 나머지가 리스트 뷰에. 자, 이렇게 되네요. 약간 노란색이 이런 형태로 보여지니까 조금 이상하게 처음에 보이긴 하겠지만, 일단 처음 형태는 뭔가요? 이렇게 리스트 뷰의 형태입니다. 그죠? 각각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지금 뭔가 좀 미흡하죠? 네. 원했던 아주 예쁜 모양의 리스트 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쉬운 부분,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한번 조금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아유, 배경이 까만색이니까 좀 없어 보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을 하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main.xml에 가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리스트 뷰로 바꿀까요? 뭐 리스트 뷰로 바꾸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 화면을 백그라운드를 하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안드로이드 백그라운드 라고 해서 샵 ff 하얀색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얀색으로 바꾼 다음에 자, 리스트 뷰에서 각각의 아이템 뭐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름값이 보여지는 이게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이템으로 보여지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각각이. 그리고 그 텍스트 뷰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어댑터가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어댑터의 어떤 메소드에서 여기서 보시는 getView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값을 설정할 수도 있겠네요. 자, 텍스트 점에서 set background color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값을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만약에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텍스트의 컬러 값을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컬러 점 해서 이거를 자, 우리가 뭘로 할까요? 블루로 한번 해볼까요? 블루 계열로. 블루 계열로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에 set text size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이즈를 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40 정도 한번 줘볼까요? 40.0f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40 정도로 줘서 하게 되면 글자가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졌네요. 근데 데이터가 적으니까 이게 스크롤이 안 되잖아요. 그죠? 스크롤이 안 됩니다. 이 스크롤을 좀 되게 하려면 데이터를 여러분이 좀 더 추가를 해보시면 얘가 스크롤이 자동으로 딱 튕겨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리스트 뷰를 여러분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리스트 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추가했는데 텍스트만 하나 있는 경우 사실 별로 없죠. 그렇죠? 네, 텍스트가 하나 있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텍스트가 있고 이 텍스트가 예를 들면 이 텍스트에 뭐 그룹이 몇 명인지 그렇죠? 이거 몇 명 구성되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자, 사람 이름에다가 그 밑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나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다른 텍스트로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선택 위젯에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여지는 게 단순히 텍스트 뷰 하나가 아니라 텍스트 뷰가 두 개 있거나 옆에 이미지가 있거나 이런 복잡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텍스트 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댑터에 get view에서 리턴해주는 뷰가 여기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get view로 리턴되는 게 어떤 게 되면 이게 좀 더 복잡한 형태, 이미지나 텍스트가 여러 개가 들어간 이런 복잡한 형태가 될까요?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레이아웃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그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그대로 보이겠죠.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이든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든 상대 레이아웃이든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그걸 리턴해주면 하나의 아이템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getView에서 리턴해주는 거를 텍스트 뷰를 만들었는데 이 텍스트 뷰로 만든 거에 속성을 설정해 주다 보니까 getView의 메소드가 굉장히 쭉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건 아니면 다른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건 그 뷰 객체를 새로운 클래스로 별도로 분리시켜주면 여기 부분이 코드가 좀 작아지고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해지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하나만 사용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 뷰가 2개가 들어간다, 3개가 들어간다, 이미지 뷰가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화면 구성을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코드로 항상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화면 구성을 할 때 XML로 했었잖아요. 액티비티라고 하는 전체 화면을 구성할 때 main.xml에서 구성을 했었는데 왜 이거는 코드상에서 다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자, 코드상에서 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XML로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거에서 조금씩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getView에서 리턴하는 거를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서 텍스트 뷰 2개를 추가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코드상에서 일단 추가를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리턴해 주는 거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레이아웃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linear layout 해서 여기도 컨텍스트가 넘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넘겨주면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Ctrl Shift 알파벳 O 눌렀어요. 그리고 이 linear layout 객체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든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텍스트 뷰를 어디 추가해요? 레이아웃에다가 add 뷰를 이용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추가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 2개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추가되는 방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가로로 추가할 건지 세로로 추가할 건지. 그래서 레이아웃 점 해보면 set orient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속성에서 우리가 XML 속성에서 안드로이드 땡땡 orientation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거에 점 해보면 horizontal이나 vertical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vertical을 일단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거 안에 add view를 통해서 뷰 객체를 추가할 때 우리가 텍스트 뷰가 layout width하고 height 같은 기본적인 속성을 파라미터로 가져야 되는데, 그죠? 속성으로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속성을 얘가 코드상에서 만들 때는 별도로 만들어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텍스트 뷰를 추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linear layout 점 해보면 layout param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새로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 파라미터의 초기 생성자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는 width 가로값, 하나는 height 세로값이에요. 여러분이 속성에서 사용하던 layout width하고 layout height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near layout 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layout params 점 보면 fill parent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match parent 그리고 wrap content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추가하는 파라미터가 가로 값이니까 이건 fill parent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는 params까지 복사를 하시고 점 wrap content로 해서
높이 값은 그 높이 값에 맞춰주도록 이렇게 한번 파라미터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뷰를 추가할 때 텍스트 뷰만 추가할 수도 있고 이거를 파람스라고 해서 파라미터하고 같이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아웃의 이제 두 번째, 이게 위에 올라가는 거고 그 밑에 추가될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는 text2라고 하고요. text2를 이렇게 속성을 정해주고 레이아웃에 추가를 해주겠죠. 사이즈는 20 정도로 좀 작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컬러 값은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red는 좀 강한가요? 네, red 그래도 해보죠. 네, 강한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set 일단 어떤 걸 넣어볼까요? 자, 똑같이 그냥 이름으로 넣어볼까요? 네, 이름 뒤에다가 그냥 텍스트를 하나 붙여볼게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룹이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20이라고 해서 반 크기의 거를 텍스트뷰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레이아웃에 추가를 했어요. 결국에는 getView라고 하는 데서 리턴해 주는 게 뭐예요?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수정을 해서 만들었으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보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보이네요. 오, 보니까 여기 선이 가 있는 요 안에 있는 것이 하나의 아이템을 나타내는 뷰가 될 텐데요. 자, 아까 우리가 데이터로 추가했던 소녀시대, 카라 이런 스트링 값이 있었는데 getView에서 텍스트 뷰가 아니라 레이아웃으로 잡아서 두 개의 텍스트를 추가해서 리턴을 해주니까 그대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대로 보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미지도 왼쪽에다 추가하고 하는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하, 그러면 여러분이 마켓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설치를 해서 봤던 다른 앱들에 보이는 리스트 형태의 이렇게 손으로 스크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리스트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추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 또 이미지 뷰까지 추가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별도의 클래스로 구분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구성 자체를 XML로 또 분리를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MyList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소스 밑에 이 패키지 이름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New라고 하는 데 가서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는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을 보여줄 그 뷰를 이 클래스로 분리하는 거예요. 아까 뭐였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거를 이름을 하나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고객 리스트니까 커스터머라고 붙여볼까요? 그래서 커스터머에 대한 각각에 대한 뷰니까요. 커스터머 뷰라고 할까요? 커스터머 아이템 뷰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그 각각의 커스터머에 대한 고객에 대한 아이템들을 보여줄 수 있는 뷰라고 한번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슈퍼 클래스라고 있는데요. 어떤 거를 상속을 받을 거냐? 브라우즈 누르신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리니어까지 치시면 이렇게 있는 것 중에 리니어 레이아웃 안드로이드 위젯 밑에 있죠. 선택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니쉬라고 하는 버튼까지 누르면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커스터머 아이템 뷰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를 한 겁니다. 빨간 줄이 이렇게 가 있죠? 자, 여기 위에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뭘 추가를 해줄까요?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요거를 추가를 합니다. 자, 생성자가 없다는 거예요. 컨스트럭터가 없다는 겁니다. 얘를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코멘트 부분은 일단 지워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복사를 하시고 이거를 그 위에다가 똑같이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라미터만 이렇게 첫 번째 파라미터만 남겨두고 두 번째 거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슈퍼 뒤에 안에 있는 것도 지워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새로운 클래스를 여러분이 뷰를 상속해서 만들 때 필요한 두 개의 생성자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법대로 해서 만들면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안에다가 예를 들면 init이라고 해서 새로운 메소드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호출하는 거를 공통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초기화하는 거는 공통으로 얘가 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private void ini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정의를 해주시고 필요한 초기화 작업들은 이 init이라고 하는 함수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새로운 뷰를 하나 상속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할 거는 뭐예요? 텍스트 뷰를 두 개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텍스트 뷰 두 개를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드상에서 하고 싶지 않고 그거를 레이아웃에서 정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main.xml 있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누른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선택하시고 이 폴더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누르면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려고 이름을 딴 걸로 바꿔달라고 해요. 충돌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자, 커스터머 아이템이었나요? 자, 커스터머라고 하는 customer.xml이라고 하는 XML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스터머 XML 파일에는 우리가 그냥 복사를 한 거니까 아까 리스트 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리스트 뷰 안에 들어갈 하나의 아이템을 구성하는 뷰를 XML로 정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텍스트 뷰 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 뷰 요거는 지워야 되겠죠. 그렇죠? 뭐 지우는 것보다 텍스트 뷰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wrap content라고 하는 거를 하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를 텍스트 02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텍스트 02로.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첫 번째 걸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얘는 텍스트 01이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게 하고요. 그러면 가로는 전부 다 채워지면서 세로는 wrap content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갈 텍스트의 높이에 맞춰주게 한 다음에 텍스트를 두 개를 이렇게 추가를 한 거죠. 버티컬은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높이 값도 웹 컨텐트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customer.xml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customer.xml이라고 하는 이 XML 파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스트 뷰의 한 아이템으로 보여질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양은 어디서 쓸 거냐면 우리가 새로 커스텀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 정했으니까 여기서 사용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XML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 소스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main.xml이라고 하면 이 main.xml에 정의되어 있는 거를 액티비티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게 내부에서 inflation이라고 하는 과정, 메모리상에 객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있는 뷰를 자바 소스에서 참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customer.xml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과정, 메모리상에 객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커스텀 아이템 뷰라고 하는 자바 소스에서 참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 하나의 화면을 나타내는 액티비티에서만 쓸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여기에서 set content view 있잖아요. 이거는 액티비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나타내는 거. 근데 커스터머 아이템 뷰는 뭐예요? 전체 화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이 인플레이션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해주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게 됩니다. 자, 직접 여러분이 인플레이션 과정, 자, 레이아웃, XML 레이아웃에 정의되어 있는 거를 메모리상에 객체화하는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방법을 안드로이드가 어떤 걸 제공해 주냐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인플레이터.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get system servic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참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get system service라고 하는 거는 또 어디에 있는 메소드냐면 컨텍스트 객체에 정의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컨텍스트 객체가 넘어왔는데 이걸 통해서 참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init 함수 쪽으로 컨텍스트 객체를
일단 넘겨줘야 init.안에서 참조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컨텍스트 객체에다가 해볼게요. 컨텍스트 객체에다가 점 해보면 get system service. 자, 컨텍스트 객체가 아까 이렇게 있었고요. 이 컨텍스트 객체에 보면 네, 여기에 제대로 참조가 안 됐죠. 자, 일단 컨텍스트 객체가 있으면 여기 점 해서 get system service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있죠. get system service 하고 그 뒤에 이름 값을 주면 시스템 서비스라고 해서 시스템 서비스가 뭐예요? 여러분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거 화면이 없는 게 서비스라고 했는데 단말을 딱 실행했을 때 이미 단말에서 돌고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거를 시스템 서비스라고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인플레이션을 해주는 객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객체를 달라고 해서 자 액티비티 점에서 layout inflator service라고 하는 상수가 있어요. 요 값을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객체 inflator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받아보자. 자, 이거를 참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get system service라고 하는 메소드는 객체만 오브젝트만 리턴하기 때문에 이거를 캐스팅해서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겠죠. 자, 이 객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XML로 정의한 부분적인 뷰를, 그죠? 화면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뷰를 여러분이 직접 인플레이션 할 수 있게, 매물생 객체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요 객체에 점을 해보면 인플레이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이 세 번째가잖아요. 네, 세 번째 있는 메소드를 선택을 딱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파라미터 리소스 이게 뭐냐면 리소스가 뭐예요? RES 밑에 있는 RES 폴더 밑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R. 레이아웃 뭐예요? 레이아웃 리소스가 되죠. 그 밑에 보면 여러분이 정의한 커스터머라고 하는 커스터머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 파일이 있어요. 자, 그거를 지정해주면 우리가 만든 customer.xml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인플레이션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루트는 뭐예요? 루트는 이 인플레이션 된 뷰들이 어디에 보이게 될 거냐. 자,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리니어 레이아웃 수정했잖아요. 여기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얘가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여질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this 요 객체를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ttach 루트는 요게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바로 레이아웃으로 add가 될 거냐, 보여질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rue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액티비티에서 set content view를 할 때 내부적으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 되는 그 과정이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find view by id를 이용해서 이 customer.xml에 정의한 뷰를 참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텍스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텍스트 두 개를 여기서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뷰 텍스트 01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뷰 텍스트 02가 있었어요. 이거를 변수를 이렇게 추가를 해보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텍스트 02가 되겠죠. 두 번째 거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find view by id로 참조하면 되겠죠. 텍스트 01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뷰다 어떻게 find view by id로 참조한다. r.id. 텍스트 01, 텍스트 02 있네요. 그죠? 우리가 레이아웃 인플레이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텍스트 02가 되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한 클래스에 만약에 우리가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텍스트에다가 set 텍스트에서 글자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넣어줄 수 있게 우리가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public void set 처음에 그 커스터머 이름이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거라면 set name이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요거를 예를 들면 텍스트 01에다가
set text를 해서 뭐죠? 이름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만약에 뭐 그룹이라고 하면 set group이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면 그 다음에 텍스트 0에다가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customer.xml에 그냥 텍스트를 두 개만 추가했는데 요거 이 텍스트의 사이즈 같은 거, 크기 같은 거를 좀 조정하고 색깔을 조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이제는 XML을 정의해놨으니까 XML의 속성만 바꾸면 되죠, 그죠? 예,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아까 했던 거보다 낮게 하려면 한 30dp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레드 값이었나요? 샵 ff 0000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밑에 있는 거는 한 16dp 정도 줄까요? 예, 16dp 정도 주고, 예, R 값이 아니니까 두 번째를 00으로 하고 블루 값, 그러면 마지막 거를 ff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 XML 레이아웃 안에서 속성만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정의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질 뷰가 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이 my list activity 안에 정의된 list view, 그리고 이 안에 추가된 list view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어댑터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아까 get view 안에서 리턴해 줄 걸 이렇게 코드로 만들었었어요. 이거를 커멘트로 한번 막아보죠. 이걸 안 쓰겠다는 거죠. 자, 이걸 안 써요. 자, 이걸 안 쓰고 뭘 만들 거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customer item view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layout이라고 하는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view라고 하는 걸로 직접 여기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컨텍스트가 넘어가야 되니까요. 아까 우리가 뭐였죠?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면 되겠네요. 자, 커스터머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커스터머 아이템 뷰 자체가 이미 XML 레이아웃에서 모양도 결정하고 다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이 포지션, 몇 번째 값인지, 몇 번째 아이템인지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만 설정하고 그대로 리턴해주면 이게 그대로 보이겠죠, 화면상에.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세팅해주는 게 아까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걸 해줬나요? 자, names라고 하는 거 해줬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름에 해당하는 값, 그걸 어떻게 써요? 자, layout이라고 하는데 보면 여기에 set name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접 정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돼요? names의 position이라고 넘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포지션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걸 넘겨줬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까 커스터머 아이템 뷰에서 어떻게 정의했었어요? set 그룹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서 이게 두 번째 텍스트 뷰에 설정되게 해놨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 표시되는 거는 여기 포지션 요 값에다가 그룹이라고 해서 글자를 같이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레이아웃을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굉장히 간단해졌죠. getView 안에서 리턴해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Ctrl F11 눌렀고요. 에뮬레이터 상에서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보이죠? 예, 이 사이즈는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형태로 보여지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etView 안에서 결국엔 어떤 객체가, 어떤 뷰 객체가 리턴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별도의 클래스로 구분을 했고요. 그죠? 클래스로 정의를 했고, 이 클래스 안에 두 개의 텍스트 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넣은 방식이 XML로 정의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XML로 정의해서 넣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ID 값을 이 소스에서 별도로 정의한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해서 정의한 이 소스에서 참조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뷰를 보여주는 XML을 정의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과정, 매물선 객체화하는 과정을 직접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참조한 다음에 필요하면 이 텍스트에 세팅하는 거를 별도의 메소드로 정의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왼쪽에다가 이미지 뷰를 추가하고 싶다. 어떻게? 이미지를 왼쪽에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이미지 뷰를 추가하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잡아야 될 겁니다. 왼쪽에 이미지 뷰, 오른쪽에 텍스트 뷰 두 줄, 그러면 이 안에 텍스트 뷰 두 개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다시 감싸주고 이미지 뷰 하나 추가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 아이디 준 다음에 커스텀 뷰에서 이미지를 세팅할 수 있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겠죠. 그리고 이 get 뷰에서 그죠? 어댑터의 get 뷰에서 set name에서 텍스트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 값을 이용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예를 들면 set 이미지라고 하면 이 새로운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 set 이미지에서 뭐 이미지스의 포지션 이렇게 하든지 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설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댑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온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게 단순히 요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 뷰에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였어요? 리스트 뷰가 만약에 있으면 다른 랭귀지 같으면 요 리스트에 예를 들면 set data라고 있어서 여기에 뭐 names가 위에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넣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리스트 뷰는 껍데기고 실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는 어댑터이기 때문에 그럼 어댑터에다가 이 names를 세팅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이너 클래스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 어댑터의 내용이 어댑터에 들어가는 코드가 좀 복잡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댑터를 별도의 마찬가지로 클래스나 파일로 분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별도의 예를 들면 myAdapter라고 하는 걸 별도의 파일로 여기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분리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뭐 맞춰 해볼까요? 하는 김에. 자, 그러면 같이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마이리스트 프로젝트 안에 이 패키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어떻게 하죠? New로 가서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듭니다. 어떤 거를 자, myAdapter를 하나 만들 거예요. myAdapter. 근데 이거는 슈퍼 클래스를 뭘로 지정하냐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베이스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정을 합니다. 오케이 눌러보죠. 피니시 누르면 myAdapter라고 하는 별도의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소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 이거를 우리가 여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myAdapter 요 코드하고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잘라내서 일단은 카피를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부 다 대체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myAdapter라고 하는 게 별도의 클래스로 됐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 코드 부분은 없애버리면 되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없애버리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도 여기는 에러가 안 나요. 왜? myAdapter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myAdapter를 참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myAdapter라고 하는 데로 가보면 저장을 해보고 나면 에러가 하나 있어요. 에러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건 어디 정의되어 있냐면 컨텍스트 객체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컨텍스트 객체를 이 안에 참조할 수 있는 컨텍스트 객체가 없잖아요. 어댑터가 완전히 별도로 파일로 분리돼 버렸으니까. 아까는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서 메소드를 참조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쪽으로 컨텍스트를 전달해 주면 되죠. 어떻게? 자, 여기에 파라미터를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요. 자, public myAdapter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게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받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멤버 변수로 context mcontext라고 하는 걸 하나 선언을 할게요. 그리고 mcontext라고 하는 거를 생성자에서 컨텍스트로 전달받은 컨텍스트로 할당을 해주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5 눌렀습니다. 그리고 요 컨텍스트, m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참조할 수 있게 해주면 m context.get application context 하면 컨텍스트 객체를 참조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생성자에서 넘겨주는 컨텍스트 객체는 누가 넘겨주면 될까요? 예, 여기에서 MyList 액티비티에서 어댑터라고 하는 MyAdapter를 만들 때 그때 뭐야? this로 넘겨주면 되죠. this가 뭐예요? 액티비티잖아요. 얘는 컨텍스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객체를 넘겨주면 아까 MyAdapter를 이너 클래스로 이 안에서 정의해서 사용할 때처럼 컨텍스트 객체를 이 안에서 참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코드 구성을 보게 되면 MyList 액티비티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죠? 메인 액티비티는 리스트 뷰를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댑터는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으로 보여줄 게 어댑터에 들어가 있는 getView에서 리턴해주는 객체가 되는데 이 객체 자체를 별도의 클래스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이 클래스는 별도의 또 파일로 구분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 커스텀 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XML 파일이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코드 구성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샘플로 들어가 있는, 샘플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는 샘플 리스트 뷰 뭐 이런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여러분의 앱에 응용할 수 있게 코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코드가 붙어가면서 그 코드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필요할 때 이 안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레이아웃을 바꿔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를 추가해야 된다. 이미지 뷰 레이아웃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커스텀 아이템 뷰 안에서 그걸 find view by를 참조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세팅할 수 있게 메소드를 추가하고 여기 안에 어댑터에서 getView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선택 유젯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다시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서요. 선택 유젯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개의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 유젯이다. 그리고 선택 유젯이라고 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선택 유젯인 경우에는 어댑터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선택 유젯으로 나와 있는 거 리스트 뷰, 우리가 지금 봤던 리스트 뷰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스트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딱 누르면 별도의 화면이 뜨면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떠요. 선택 유젯이죠. 그리드 뷰 뭐예요? 그리드 뷰라고 하는 게 있어서 테이블 모양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여러 개의 아이템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 유젯입니다. 갤러리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단말에 있는 앨범 또는 갤러리 앱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이런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전부 다 선택 유젯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위젯들도 지금 여러분이 리스트 뷰를 사용했을 때, 그죠? 리스트 뷰를 사용할 때 어댑터를 썼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코드 패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코드 패턴, 어댑터를 사용하는 선택 유젯, 나머지 선택 유젯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했던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들도 조금 더 얘기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